안녕하세요. 부버치 김현민 기자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발렌시아와 라리가 36라운드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엔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마요르카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프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와 발렌시아의 라리가 36라운드 경기는 한국 시간 26일 새벽 2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 마요르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셀타비고와 헤타페를 상대로 연승을 달리면서 내심 유럽대항전 진출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후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의 부진에 빠지면서 유럽대항전 진출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최근 5경기 부진의 원인은 바로 수비에 있었습니다. 5경기에서 무려 9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1.8골을 실점했었는데요. 원래 마요르카가 그 최근 5경기 2점만 하더라도 30경기에서 31실점으로 경기당 1골 실점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요르카 자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이강인과 무리키로 공격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면서 실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이 된 건데요. 그 마요르카 최근 수비 불안의 원인은 바로 수비 라인의 줄 부상에 있습니다. 일단 그 핵심 센터백인 라이오를 비롯해서 나스타시치와 지오 곤살레스 그리고 자우메 코스타, 아우구스틴송까지 수비 라인에서 무려 5명의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데다가 또 그 앞에서 버텨줘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데갈라레타와 모르라네스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수비 라인으로 최근 경기대에 나서야 했거든요. 이로 인해 실점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나마 이제 마요르카에게 미들 구석은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에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비아레알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최근 14경기에서 그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마요르카의 최근 14경기 성적은 4승 4무 6패로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마요르카가 승리한 4경기 중 2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후스코어드 평점에서 MOM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 승리한 2경기란 셀타비고전과 헤타페전인 건데요. 나머지 2경기인 비아레알전에는 멀티골 넣은 다니 로드리게스가 MOM에 선정이 됐었고 또 이제 그 카디스전에는 결승골 넣은 마페오가 MOM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무승부를 기록한 4경기 중에서는 2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MOM에 선정이 됐던 거였는데요. 바로 이제 그 소시에다드전과 그리고 빌바오전이 해당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승부를 기록했음에도 이강인 선수가 MOM에 선정되지 못했던 오사수나전은 상대 센터백인 아리다네 에르난데스가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어요. 무승부 같은 경우는 상대 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패한 경기는 당연히 MOM에 선정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는 최근 미친 드리블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3월부터 5월까지의 최근 10경기 드리블 맵인 건데요. 62회의 드리블을 시도해서 41회를 성공시키면서 66.1%의 드리블 성공률을 자랑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드리블 성공은 41회로 라리가 전체 선수들 중에서 해당 구간 최다에 해당합니다. 비니시우스가 40회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성공률이 66.1%로 가장 높은데요. 해당 구간에 비니시우스의 성공률은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효율적인 드리블을 그것도 더 많이 기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0대3 대패로 끝난 지난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9회를 시도해서 무려 8회를 성공시키면서 89%의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파울 획득 맵인 건데요. 상대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얻어냈었죠.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이강인을 막기 위해서는 파울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강인 선수가 최근 더 눈부신 드리블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덧 드리블 성공 횟수가 82회로 라리가 전체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인 비니시우스는 108개로 좀 차이가 크게 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최근은 비니시우스보다도 더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성공률은 67.1%로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라리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300개에 육박하는 드리블을 시도해서 108개의 드리블을 성공시킨 거니까 이강인 선수의 드리블 성공률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3위인 축구의 메카부터
8위인 다르데르까지 이강인 선수보다 더 많은 드리블을 시도하고도 이강인 선수보다 더 적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겁니다. 당연히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데이터 풋이라는 곳에서 유럽 5대 리그 드리블 성공과 드리블 성공률과 경기당 드리블 횟수를 소팅을 한 건데요. 이강인 선수가 82회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1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을 올린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 거죠. 이렇듯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매경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주가를 높이자 스페인 전국지죠. 최다부스 판매를 자랑하는 마르카에서는 이강인 발렌시아 스포츠 프로젝트 실패를 정의하는 예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제목으로 발렌시아는 이번 여름 다시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야 하며 자유계약으로 떠난 한국 선수가 어떻게 승리하고 가치를 얻는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적은 건데요. 연말이 지난 며칠 후 논리적으로 한 축구 구단이 이미 다가오는 새 시즌 스포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2023-24 시즌 그리고 발렌시아에서는 이와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발렌시아로부터 피터림 구단주에 이르기까지 분석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는 게 유출됐는데 그건 1부와 2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부 리그에 잔류했을 때의 프로젝트와 2부 리그로 강등됐을 때의 프로젝트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소리인 겁니다. 실제 그 올해 초 심지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발렌시아가 강등권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1부에서 다음 시즌도 이어갈 게 유력시 되고 있긴 하지만 이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최소치 성적이다. 1부 리그 잔류는 최소치지 이게 좋은 성적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2020년 여름 메리톤이 대대적인 비용 삭감 정책을 채택한 이후 최악의 잠재력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의 최악의 잠재력 손실은 바로 이강인 선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비록 발렌시아가 선수단위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단지 이 항목을 줄이는 것으로 제안했고 이는 스포츠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몇 년 동안 고통받았던 잠재력의 명백한 상실이라고 한 건데요. 발렌시아가 2020년 여름부터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선수단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한 거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단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경영진의 실책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이강인. 오늘날 그의 발렌시아와 맞붙을 마요르카 선수. 여기서 이제 그의라는 표현을 쓴 거는 발렌시아가 친정팀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뒷문으로 걸어나갈 때까지 발렌시아가 돌보고 훈련시킨 선수.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이야기의 간접적인 주인공이다. 엘리트 축구에선 매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결정은 터프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건 실체의 추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강인의 경우 이 클럽이 어떤 팀인지를 보여준다. 이강인은 최근 몇 년간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그는 발렌시아의 떠오르는 가치였다. 그는 최소 가치가 1,500만 유로인 선수다. 하지만 팩트는 그가 자유롭게 마요르카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다. 발렌시아를 위한 미래 옵션조차 없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적 시 세론 조항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쪽에다가 세론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제의를 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발렌시아가 급하게 처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조차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요르카로 보내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제목으로 논 이후 초과 할당 함정이라고 이제 올라온 건데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강인의 이적은 2021년 여름에 일어났다. 최소한으로 말하자면 이상한 출발이다. 발렌시아는 논 이후 쿼터 외국인 선수 할당량을 다 채운 가운데 남은 한 명이 있었다. 각 라리가 팀마다 3명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는데 발렌시아는 그 시점에 알데르테, 마르코스 안드레, 막시 고메스, 이강인까지 4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발렌시아는 본인의 발에 총을 쏘고 말았다.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발렌시아는 그 절개된 움직임으로 매각을 협상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자유의 편지와 많은 압박 속에서 다시는 얻을 수 없는 반쯤 연마한 다이아몬드 이강인을 아무런 보상 없이 방출해야 했다. 발렌시아를 떠나고 2시즌은 이강인에게 결정적인 정착을 의미했다. 특히 현재 그는 엘리트 축구의 확고한 주전 선수가 됐기에 이미 중요 구단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여기 이 모든 사건의 승자가 있다. 마요르카. 그들은 1유로도 지불하지 않고 미래 조항도 없이 이강인을 데려왔고 이제 그를 팔 때 순수 흑자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제목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전임 선수라고 한 겁니다. 그건 전 발렌시아 선수한 얘기인 건데요. 내용을 보면요. 아직 라리가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1000만 유로의 이적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발렌시아를 떠난 이강인. 오늘날 마요르카에서 그의 이적 가치는 1500만 유로로 50% 가치가 증가했다. 소폭의 증가 같지만 양식이 아닌 바닥으로 가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발렌시아의 비용 제거 정책을 감안했을 때 팀을 떠난 모든 발렌시아 선수들은 새 소속팀에서 맥을 짚지 못한 채 가치를 잃고 있다. 페란 토레스는 이적했을 당시의 가치가 5천만 유로였으나 현재 3천만 유로로 내려왔고, 파레오도 이적했을 당시에 2천만 유로였으나 현재는 700만 유로. 콘도그비아만 그나마 이적했을 당시에 1750만 유로였는데 현재 1800만 유로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코클랭은 이적했을 당시 145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 가치 하락. 로드리고도 3500만 유로에서 900만 유로로 가치 하락. 네투도 1800만 유로에서 250만 유로로 가치 하락. 솔레르도 이적 당시 5천만 유로에서 3천만 유로로 가치 하락을 했는데 이는 추천 데이터로 현재 트렌드를 보여준다. 즉 발렌시아에 떠난 선수들이 콘도그비아만 현상 유지를 했을 뿐 다들 가치가 추락했는데 이강인만은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프랜차이즈 선수였다.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로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한 발렌시아와 같은 기업 경영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반영한다. 다른 자원이나 균형 잡힌 수입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수 급여를 없애기만 한 일. 이 때문에 오늘날의 발렌시아는 실타래에 사로잡혀 있다. 즉 수렁에 빠져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상대로 3경기에 출전해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고요. 1골 1도움을 올렸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선발 출전한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메스타야 원정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2대2 무승부를 견인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발렌시아전은 0대1로 패했었고요. 이번 시즌 전반기에 있었던 또다시 메스타야 원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견인했었습니다. 이번엔 그 발렌시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레알과의 더비 매치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발렌시아는 최근 6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은 세비야와 함께 공동 3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승 1무 1패 동률이고 골득실도 플러스하고 똑같고 다득점도 9골로 똑같으니까요. 이건 그러면 공동 3위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발렌시아는 29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7승 6무 16패 승점 27점으로 강등권이 18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호성적을 올리면서 13위까지 순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죠. 물론 이제 그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5점밖에 되지 않지만요. 발렌시아가 강등권까지 내려가려면요. 14위부터 18위까지 5개 팀이 전부 다 발렌시아보다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사실상 잔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발렌시아가 지난 주말 레알 마드리드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해당 경기에서 비니시우스 인종차별 사태를 벌이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있죠. 발렌시아 팬들이 비니시우스한테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한 건데요. 이에 분노한 비니시우스가 이제 관중과 설전을 펼치다가
발렌시아 선수를 이렇게 밀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비디오 판독 결과 비니시우스가 퇴장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스페인 현지에서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테바스 회장이 또 말실수했다가 많은 비판에 휩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경찰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과거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비니시우스 인형을 다리에다가 교수형에 처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에 나서서 해당 일을 벌인 4명의 혐의자를 체포를 했다라고 한국 시간 23일 저녁 6시 51분 기사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에서도 인종차별한 범인 3명을 색출했다고 오피셜을 한국 시간 23일 오후 7시 52분에 올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그 발렌시아 대변인이 레알 마드리드 안첼로티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아니, 메스타야 구장으로 온 그 홈팬들 전부가 인종차별한 거 아니다. 소수가 한 건데 왜 그 발렌시아 팬 전체를 모욕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내렸었는데, 이 인종차별한 범인 3명 색출한 공식 성명문에서도 관중 전체가 인종차별적 모욕을 했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규탄한다라고 문구를 넣은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국 시간 5월 24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7시 49분에 다시 한번 공식 성명문을 올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팬들을 존중하라인 건데요. 관중 전체가 인종차별적 모욕을 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발렌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발렌시아 팬들 중에 다수가 톤토라고 외쳤다라고 해요. 톤토는 멍청이라는 의미거든요. 일부가 이제 모모, 원숭이라는 단어인 건데요. 모모라고 외쳤다는 게 발렌시아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발렌시아 구단 측이 아직까지도 핀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스페인 축구협회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스페인 축구협회 대회위원회는 메스타야 구장 남부 관중석인 마리오 캠퍼스를 5경기 동안 부분 폐쇄하는 제재를 가한다 라고 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서포터석인 거거든요. 여기 5경기 폐쇄를 하고 또 이제 45,000유로의 벌금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로 약 6천만 원인데 이거 너무 큰 돈이죠, 벌금이.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축구협회는 대대적인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캠페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여전히 그 발렌시아 지역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충분하다를 표지에 내서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게 충분하다가 인종차별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인종차별 관련한 캠페인이 레알 마드리드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의도성이 있는 캠페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인종차별 학대의 피해자인 비니시우스에게 그 현장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피해자한테 이거 미친 거랑 그리고 이제 관중들이랑 설전 펼친 거 가지고 이 무례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마요르카와 발렌시아의 맞대결 전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맞대결 전적은 65경기 37승 13무 15패로 발렌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렌시아가 역사적으로 명문팀이니까요. 반면에 마요르카는 하브리그와 라리가를 왔다 갔다 했던 팀이고요. 하지만 마요르카가 2019-20 시즌 승격에 성공한 이래로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2승 1무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양팀의 결장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여전히 핵심 센터백인 라이오가 부상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은 나스타시치와 베갈라레타, 몰라네스, 그리고 자오메 코스타는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그러니까 몸 상태를 봐서 출전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최소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전의 주전 센터백인 최메르트와 측면 공격수인 유누스 무사가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데소사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요. 양 팀의 그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일단 3-5-2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은디아야 무리키 투톱에 이강인과 모를라네스가 중원에 배치될 걸로 보이는데, 모를라네스가 선발 출전하지 못한다면 다니 로드리게스가 대신 나올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데 갈라레타가 정상 컨디션이라면 선발 출전하고, 아니면은 바바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좌우 윙백에는 자오메 코스타와 마페오가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자오메 코스타가 아직 선발 출전이 어려운 상태라면은 마페오가 왼쪽 윙백으로 가면서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윙백으로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백은 하지 카두니치와 발리엔트에 더해서 나스타시치가 선발 출전할 수 있다면은 나스타시치가 나오고, 아니라면은 코페테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보이고요. 발렌시아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카바니 원톱에 알메이다를 중심으로 클루이베르트와 로페스가 좌우 윙으로 나설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니코 곤살레스와 게라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고요. 좌우 풀백은 가야와 코레이아, 웨즈 카차르의 센터백 파트너로는 결장하는 최메르트 대신에 디아카비가 선발 출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골문을 지킬 걸로 보이고요. 이쯤에서 마요르카와 발렌시아의 프리메라 리가 36라운드 경기 프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친정팀 발렌시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요르카에게 승리를 선사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